소영주 TV의 송영주. 아, 차오른다. 야. 아, 차오른다. 네, 이번 주 정말 대단했죠? 맞습니다. 네. 국뽕데이입니다. 네. 태극전사들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국뽕데이. 네, 국뽕이 차오른 김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리안 리거들이 모두가 재활약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펼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저희가 다룰 선수는 바로 스페인 무대에 있습니다. 네. 발렌시아의 넘버 20. 야, 이게 번호한 20지 활약이나 네. 뭐 역할은 10번 넘버 10과 다름없는 그냥 이강인 10번 선수. 줘라. 그 아니, 정도면 10번 줘야지. 그 SNS에서 선수들이 이강인 막 가리키면서 10번을 조금 암시하는 그런 메시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등볼 10번으로 바뀐 거 아닌가 라고 했는데 일단은 20번 달고 나왔지만은 야, 이거 10번과 다름없는 네. 그런 역할을 했다. 네. 발렌시아가 개막전부터 지역 더비죠. 발렌시아 더비를 펼쳤습니다. 네. 발렌시아와 레반떼가 대결을 펼쳤는데 정말로 많은 골이 터졌고요. 경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양팀이 일진이태를 반복하면서 결국 발렌시아가 4대2로 승리를 거둔 네. 경기인데요.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이야, 이강인 선수를 제대로 본격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이런 게 된다. 된다. 요게 나온 경기였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강인을 이렇게 써야 된다. 아, 그렇지.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보여주는 거지. 마르셀리노, 셀레데스 보고 있나? 꼭 여기서 비교해야 되나?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네. 보여줬습니다. 네. 그것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부응하면서 기록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도움을 2개나 기록을 했고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패스 성공률이 무려 94%예요. 네, 패스 시도와 뭐 성공 자체는 많지 않았어요. 예. 18회 시도에서 17회 성공인데 한 번 실수하고 다 성공시켰다는 얘기고 그만큼 이 적은 패스 속에서도 많은 기회를 창출해냈다. 네.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키패스가 4회나 되니까요. 네.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가운데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이 경기는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어려운 경기였는데 네, 왜냐? 네. 경기 시작 35초 만에 네. 모랄레스에게 실점하는 모습이 나오지 네.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 상황에서 가브리엘 선수를 도와주면서 네. 결국은 동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모랄레스가 또 한 골 넣으면서 이 경기의 주인공은 나야라고 외칠 때 네. 이강인 선수가 밀어주는 전진 패스, 막시 고메스의 마무리. 그러면서 전반전이 2대2로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은 레반떼가 전반전을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레반떼에게는 2대2란 스코어가 조금 억울할 네. 그런 경기력이었어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발렌시아가 4-4-2로 나오긴 했지만은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였잖아요. 네. 특히 왼쪽에 있는 게데스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이강인 선수는 측면으로 많이 빠지면서 네. 경기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했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유스프 무사 선수. 유누스 무사 선수. 네. 네네. 아, 정말 빠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야, 이거 뭐 페란 토레스가 그립지 않은데? 무사 선수 스피드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 정말 스피드로 순수하게 스피드로 수비수를 제치고 골대를 맞추는 야, 그 장면도 보고 야, 또 하나의 또 신성이 또 나타났구나.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누스 무사 선수에 대한 극찬도 이어지고 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아기자기함은 좀 보여줬다 할지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레반떼의 전진 압박을 뚫고 나오지 못하는 네, 장면이 네, 많았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공격 위쪽에 위치하면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했는데 밑에서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후방 플레이메이커가 없다 보니까 공수 연결에 문제가 있었고요. 네. 결국 레반떼의 압박에 막히면서 상대에게 공격권을 내주고 그 레반떼는 빠르게 공격하면서 네. 그리고 에이스인 모랄레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랄레스가 마무리 지으면서 발렌시아를 괴롭혔었던 전반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전반전보다 후반전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네. 하비그라시아 감독이 71분에 이강인 선수를 빼면서 네. 그리고 게데스를 빼면서 체리셰프하고 그리고 마누바이오를 투입하거든요. 이게 승부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으로 레반떼의 스피드가 떨어지고 체력적인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할 때쯤 아예 미드피더 라인을 좀 생략하면서 측면 쪽에 체리셰프, 전방 쪽으로 움직이는 바에오. 네. 그러면서 스피드 경쟁을 시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누바이오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발렌시아가 가져가게 되는데 다만 이강인 선수의 활약을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와 네. 동시에 발렌시아 수비 문제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이거 어찌할 거냐. 정말 후방에서 중원까지 빠져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네. 저는 근데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가 이런 활약을 펼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후방에서 전방으로 빠져나온 게 어렵다 보니까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볼을 잡을 기회 자체가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경기 관여도가 좀 떨어진 게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셨는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패스 하나하나가 날카롭게 들어갔고 모든 게 거의 찬스로 만들어졌다라고 해도 될 만큼 순도 높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생각이 돼요. 네. 가브리엘가 망갈라로 나왔다가 망갈라가 15분쯤에 부상으로 네.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문제의 디아카비가 들어오는데 네. 수비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네. 도메네크 골키퍼가 소위 얘기해서 개고생한 경기였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에 얘기한 부분 공수 연결이 안 돼요. 네, 네. 이게 좀 심각합니다. 예, 굉장히 어린 선수인 에스케르도가 들어오긴 했는데 에스케르도는 기대 이하의 활약을 네. 펼쳤거든요. 첫 번째 실점에서도 에스케르도의 실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볼터치가 많을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볼터치가 25회 그리고 패스를 18번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결국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미드필더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네, 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새로운 선수 영입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구단이 좀 도움을 네. 못 주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네. 중앙 미드필더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 네, 그런 것들도 있고 저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바로 해결이 안 되고 내부적으로 좀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또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네. 지금 첫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경기 관여도 좀 떨어졌고 전방에 좀 많이 전방에서 활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선수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수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보는 방안도 생각하지 않겠는가. 예, 그런 면에서 이강인 선수가 첫 경기에 참 많은 걸 보여줬지만은 아직도 보여줄 것들이 더 있고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은 그런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시즌이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새로운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못한다면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은 이제 솔레르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이 경기에서는 제대로 네. 뛰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솔레르 선수가 돌아와서 솔레르 콘도고비아 이강인으로 중앙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네. 나오느냐 네. 이것이 이제 발렌시아 경기력의 가장 키 포인트로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역시 마르셀리노 셀레데스 감독과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구나. 뭐 일부에서는 전반전 수비력과 후반전 수비력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레반테의 힘이 후반전에 네, 좀 많이 네. 떨어지다 보니까 발렌시아 수비가 나름대로 후반전에 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공격 쪽에서 플랜 A 자체를 마르셀리노 감독이라든가 셀레데스 감독은 이전까지는 아예 게데스를 위로 올리고 이강인을 배치시켰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강인이 올라가고 게데스를 왼쪽에 배치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게데스가 수비 부담은 좀 늘어나지만은 중앙 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이 측면으로 빠지면서 좀 더 다양한 공격 루트가 네. 형성되는 여기다가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막시 고메스와 이강인은 요대로만 가면 영혼의 파트너다. 네네. 네, 그 정도로 호흡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경기장 내에서나 외에서나 네.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두 번째 골. 네, 네. 두 번째 골에서 호흡이 아주 좋았죠. 네. 그래서 이강인과 막시 고메스의 호흡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생긴다. 여기다가 하비 그레시아 감독이 체리셰프하고 마누 바이에오를 후반전에 좀 많이 쓸 가능성이 있어 네. 보인다. 왜냐면 이제 스피드가 필요한 순간에는 네. 공격의 스피드를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발렌시아 더비만 보고서 올 시즌 발렌시아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이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들은 좀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첫 경기 굉장히 어려운 경기였고 그리고 경기 내용이 뭐 100%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4대2 승리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은 또 만족할 만한 결과 아니겠어요? 기뻐해야죠. 네, 여기에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눈부셨다는 것. 저는 근데 이강인 선수의 이도움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코너킥에서의 일도움. 코너킥이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으로 감겨져 들어오는 롱패스라고 생각했는데 아웃프런트를 꺾어서 돌아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코너킥 차기 이야. 직전에 가브리엘 어디 네, 있어? 보면서 이렇게 좀 보더라고.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좀 앞쪽으로 끌고 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끌고 나가면서 가브리엘이 돌아서 들어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계획된 움직임 속에서 또 이강인의 정확한 킥까지 더해진 정말 멋진 장면이었고 두 번째 골 장면에서도 그 이강인 선수의 패스를 뿌려주는 질 요 살짝 커브를 주면서 막시 고메스 선수가 딱 받기 좋게 슈팅하기 좋게 이렇게 딱 깔아주는 그 패스가
야 역시 천재다. 음. 예, 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막시 고메스가 최전방에서 볼이 없을 때 움직임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트라이커의 움직임이에요. 네. 네, 원터치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는 네.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오프더볼 상황에서 분주하게 공간으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에 맞춰서 딱 알맞는 패스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스트라이커의 득점력이 또 달라지잖아요. 있다. 네, 누구다? 이강인이 있다. 이강인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둘이 계속 친하게 지내라. 네. 우리처럼 지내면 안 된다. 비즈니스 우리- 관계면 안 된다. 우리 친하지 않나 은근히? 네. 아 내가 패스 이렇게 잘 찔러 주잖아. 그래? 내가 냈다 날려버릴 거야. 네. 여하튼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좋은 활약을 펼쳐에 네. 따라서 올 시즌 기대감은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아요 이강인, 막시 고메스 요 두 콤비의 활약을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다가 좀 전에 얘기한 부분 발렌시아가 하비 그라시아 감독의 요구대로 미드필더를 영입해서 공수 연결만 제대로 해준다면 이강인 선수는 날개를 달 것이다. 아 그렇죠. 수비 부담까지 덜어지면은 공격에 또 더 매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 71분 동안 정말 열심히 뛰었고 그리고 도움 2개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출발이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그럼 우린 이런 걸 원했거든. 네. 지난 시즌부터 이런 걸 원했어. 야, 지난 주말이 되기 전까지 야, 우리 유튜브 뭐 찍지? 이런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구마구 쏟아졌습니다. 할 게 너무 많아. 네. 네. 그 중에서 이강인 네. 선수 얘기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강인이 파이팅!